이번 주차에서 학습할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입니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세요. 학습을 시작하기 전 오늘 학습의 핵심 용어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의 내용에 맞는 단어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맞는 곳에 끌어다 놓아 보세요. 데이터 파일 생성. SPSS에서 처리할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한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한글이나 텍스트 편집기를 이용하여 입력을 받을 수도 있고 엑셀로 준비한 파일을 입력받을 수도 있죠. 또는 바로 SPSS의 데이터 보기 창에서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여 데이터 파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사용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식이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세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설문 자료를 이용하여 데이터 파일을 생성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표본의 수가 매우 큰 조사 자료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한글 같은 워드 프로세서를 입력하여 텍스트나 ASCII 파일 형태로 자료를 일괄적으로 입력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엑셀이나 SPSS 데이터 보기 창에 비하여 워드 프로세서들은 대용량 파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간단히 10명의 응답자가 설문에 응답한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이 설문지의 데이터를 고정 형태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설문지에 응답한 내용을 아래 한글에 옮길 때 주의사항은 미리 각 변수의 자릿수를 생각해 두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의 첫 번째 응답자를 보면 1, 8, 5, 2로 코딩이 되어 있죠. 1은 첫 번째 변수인 좋아하는 과목 수학이고 8, 5는 점수, 2는 성별, 여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 8, 5 앞에 한 칸이 공단으로 띄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는 일반적으로 최대 허용 가능한 점수가 100점이기 때문입니다. 즉, 최대 3칸의 자릿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100점 맞는 응답자를 대비해서 공간을 맞춰 놓은 것이죠. 데이터의 가장 하단에 있는 10번째 응답자를 보면 실제로 100점을 맞아 자릿수가 꽉 차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는 이 파일을 아래 한글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하면서 파일 형식을 HWP가 아니라 텍스트로 저장하면 SPSS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SPSS에서는 텍스트 파일도 다양한 형태로 불러올 수 있지만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방식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SPSS를 열고 파일, 열기, 데이터 열기 메뉴를 차례로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 열기 창에서 저장해 놓은 텍스트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파일을 열면 자동적으로 텍스트 가져오기 마법사가 시행되는데 우선 텍스트 1단계에서는 텍스트 파일이 사전에 정의된 형식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우리는 사전에 형식을 정의한 것이 없으므로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텍스트 파일의 데이터가 구분자에 구분되어 있는지 고정 너비인지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각 변수 간 구분을 쉼표, 마침표 등 구분자로 하였을 경우에는 구분자에 의한 배열을 선택하지만 그 수고가 적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시에 들었던 것처럼 공간을 일정하게 배분해서 입력을 하게 되죠. 이런 경우 마법사 창에서 고정 너비로 배열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울러 본 텍스트 파일에는 변수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변수 이름이 파일에 처음에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아니오를 선택하면 됩니다. 모두 선택하셨다면 다음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도 몇 가지 단계가 남아있지만 중요한 사항들은 아니므로 무시하고 계속해서 다음을 누르시면 4단계로 갑니다. 4단계에서는 읽어온 데이터의 자릿수를 구분해서 나눔으로써 변수의 개수를 지정하게 되죠. 변수를 지정하려면 박스 하단에 있는 데이터에 가서 각 변수에 해당하는 자리에서 마우스를 오른 클릭하면 변수 구분선이 자동 생성됩니다. 이때 사전에 지정된 변수의 자릿수에 맞게 구분선을 클릭하시면 원하는 변수들을 얻을 수 있겠죠. 만약 구분선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구분 삭제 버튼을 누르셔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법사를 완료하면 이제 SPSS의 데이터 보기 창에 데이터 입력이 자동으로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SPSS 상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SPSS만의 고유한 확장자인 data.sav로 다시 저장하시면 데이터 불러오기가 완료되게 됩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다 보편적으로 엑셀을 활용해서 데이터 파일을 작성한 후 SPSS에서 읽어드리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엑셀의 경우 엑셀의 열 하나가 하나의 변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초보자가 입력 실수를 할 가능성이 아래 한글을 이용한 경우보다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이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설문을 실시할 경우 이런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설문 응답 결과를 엑셀 파일 형태로 저장해주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엑셀을 이용하는 경우 엑셀 한 개의 열이 SPSS에서 한 개의 변수로 자동적으로 인식됩니다. 즉, 설문 응답한 데이터를 엑셀 차트에 저장한 이후에 data.xl 파일로 저장하면 되겠죠. 화면에 엑셀 차트를 살펴보면 10개의 응답자가 응답한 설문 결과 외에 맨 첫 번째 줄에 A1, A2, A3에 추가된 데이터가 있는 것이 보이시죠? 엑셀로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선택적으로 엑셀의 맨 첫 줄에 있는 내용을 변수명으로 지정하여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이 엑셀 파일을 SPSS로 불러드리면 SPSS는 자동적으로 A1, A2, A3라는 이름을 가진 3개의 변수를 자동으로 만들 것이죠. 이제 SPSS를 열고 파일, 열기, 데이터 열기 메뉴를 차례로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파일 유형을 엑셀로 변경한 후에 열기를 클릭하면 데이터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이때 첫 행에서 변수 이름 읽기 옵션을 선택하면 엑셀의 첫 줄에 있는 데이터는 데이터가 아니라 변수 이름으로 읽혀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SPSS의 데이터 보기 창에 데이터 입력이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PSS의 데이터 보기 창을 엑셀 창처럼 활용해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SPSS의 데이터 보기 창의 각 셀에 직접 원하는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삭제할 수 있죠. 물론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SPSS의 데이터 입력 속도가 아래 한글이나 엑셀에 비하여 현저하게 느리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적합하지 않고 기존의 데이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 추가할 때만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또 각 열의 이름인 변수명이나 각 행의 번호에서 마우스를 오른 클릭하면 특정 열이나 줄을 삽입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정렬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변수의 정의. SPSS의 데이터 보기 창은 엑셀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파일을 수정하거나 편집하는 데 있어서 편리합니다. 데이터 보기 창은 크게 행과 열, 그리고 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을 클릭해서 그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죠.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기 이전에 각 변수들은 변수의 이름, 데이터의 형식, 변수의 속성, 속성값들이 정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변수와 관련된 이런 작업들은 메뉴창의 데이터, 변수 특성 정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보다 직관적이고 편리한 방식으로 SPSS에서는 변수 보기 탭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죠. 변수의 정의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시 앞부분에서 제시되었던 설문지의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설문지에 응답한 응답자 두 사람의 응답값을 SPSS의 데이터 보기 창에 직접 입력하였다고 합시다. 응답자 1의 경우는 각각 1. 수학 89점, 1. 남성이라고 답변하였고 응답자 2는 2. 과학 90점, 2. 여성으로 답하였습니다. 이를 데이터 보기 창에 아래와 같이 직접 입력해 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데이터의 입력을 완료할 경우 문항 1을 하나의 변수로 간주하게 되며 문항 2와 문항 3 역시 각각 하나의 변수로 정의함으로써 총 3개의 변수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변수 이름은 SPSS에서 자동으로 VAR 00001처럼 부여하게 되죠. 그러나 자동으로 부여되는 VAR 00001 같은 변수 이름은 자신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변수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이 편리하며 아울러 향후 분석을 위해서는 변수의 특성들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프로그램 하단의 변수 보기 탭을 누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변수 보기 탭을 살펴볼까요? 변수 보기 탭에 있는 변수 관련 정보들은 직접 입력하거나 클릭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값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열에는 변수 이름이 있습니다. 변수 이름은 영어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하여 직접 입력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죠. 그 외에 특별한 규칙은 없지만 보통 연구자가 알아보기 쉬운 규칙을 정하여 이름을 붙이게 되며 단 한글 이름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한글 SPSS 버전에는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문판 SPSS에서 구현이 되지 않아 향후에 데이터를 교환하거나 공유할 때 호환성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열에는 유형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유형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유형 칸에 있는 셀을 클릭하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자기에게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변수의 유형은 숫자와 문자입니다. 숫자는 데이터 보기 탭에 있는 데이터가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숫자는 사치 변산이 가능한 숫자와 더불어 특정 이름을 지목하는 단순한 기호 형태의 숫자도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위의 설문에서 문항 2는 평균 점수로서 계산이 가능한 명백한 숫자이지만 문항 1의 경우처럼 숫자 1이 단지 특정 과목을 지칭하는 기호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숫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즉 변수 유형에서는 단순히 데이터 보기 창에서 어떤 외형적인 형태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아울러 선택할 수 있는 변수 유형 중에 문자는 데이터 형태가 한글이나 영문 문자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약 응답자에게 킴이나 이원준, 직접 자기 이름을 쓰도록 설문 문항이 되어 있다면 이 문항의 변수는 문자로 지정해야 할 것이죠. 그 외 변수 유형은 자주 사용되지 않으므로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열과 넷째 열은 데이터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의 자릿수와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지정하게 되죠. 너비가 8이라는 것은 최대 8자리까지 입력이 가능하며 소수점 이하가 2라는 것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9999만 9999.99가 최대 허용값이 되겠네요. 다만 유형이 문자인 경우에는 다소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어 알파벳 한 글자는 한 자리를 차지하지만 한글은 한 글자가 두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죠. 그 결과 너비가 8로 지정된 경우 영어는 A, B, C, D, E, F, G, H의 8글자까지만 입력이 가능하고 한글은 가나다라의 4글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더 길이가 긴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해당 셀을 클릭해서 원하는 크기만큼 변수의 너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열의 설명입니다. 설명은 말 그대로 변수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와 숫자로만 구성된 변수 이름만을 보고 그 변수가 어떤 변수인지 알기는 어렵죠. 그 결과 분석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을 첨가하게 되며 변수의 의미에 대하여 자유롭게 설명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열은 변수값입니다. 변수값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변수와 변수값의 차이를 간단히 알아야 합니다. 변수는 설문의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변수값은 문항에서 선택 가능한 혹은
입력 가능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위 설문지에 의해서 성별을 물어보는 문항 3은 하나의 변수가 되고 문항 3의 보기인 1 남자, 2 여자는 변수 값이 됩니다. 그러나 변수 값이 각각 남자나 여자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SPSS에서는 1과 2로만 입력이 되었죠. 향후 분석 시 분석 결과가 1 혹은 2로 표시된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 값을 붙이지 않더라도 분석은 이루어지지만 분석 결과의 이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변수 값을 붙이게 됩니다. 변수 값을 지정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변수 값에 해당되는 셀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대화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변수에 해당되는 값을 입력한 후 추가로 변수 값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모든 변수 값에 대한 입력이 완료되면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열의 결측값입니다. SPSS에서 처리 가능한 결측값은 시스템상의 결측치와 응답자의 결측값으로 구분됩니다. 시스템 결측치는 데이터가 기록될 셀이 공백인 경우로서 보통 마침표로 표시되죠. 그러나 응답자 결측치는 해당 문항이 누락되었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어떤 특정한 값을 부여한 것입니다. 보통 9 혹은 99 등의 값을 응답자 결측치로 부여하게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 9 혹은 99를 결측치로 지정하게 되면 데이터 보기 창에 9나 99 같은 값이 있더라도 숫자로 인식하지 않고 무응답으로 인식하여 각종 계산에서 제외되게 될 것입니다. 학습평가를 통해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정답을 틀렸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형광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체크하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최종 정리해 보세요. 이번 주차에는 SPSS의 데이터 파일 및 변수 정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에는 SPSS를 이용한 데이터 핸들링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